플러스 지금 정말 깨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차원의 침대에 누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꿈을 꾸면서 그저 오디오 녹음을 듣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제 말을 반박하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끄지 마세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깨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뒤척일 때 침대 프레임이 느껴진다는 것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특히 이 나이에 접어들면서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이 보이고 몸은 녹슨 기계처럼 느껴지며 움직일 때마다 나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고 건강은 살 수 없는 통장 잔고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에 갇힌 듯한 기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탄생, 노화, 질병, 죽음, 이루지 못한 욕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통이 그토록 현실적이고 숨 막힐 듯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당신이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은 대본에 적힌 모든 대사, 모든 갈등, 모든 눈물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최첨단 현대 물리학이 수천 년 전 보리수 아래 앉아있던 사람과 악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둘 다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진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물리적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의식이 투영한 거대하고 복잡한 홀로그램 이미지일 뿐이죠. 터무니없게 들리죠? 시야를 넓혀봅시다. 영화관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크린에는 비극적인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족의 파괴를 경험하며 가슴 아프게 울고 있죠. 관객석에 앉은 당신도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신체적 반응과 감정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인물은 실제할까요? 아니죠. 그저 필름을 통과해 하얀 스크린에 비친 빗줄기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죽었다고 달려가 칼로 스크린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것 외에는 줄거리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비극적이게도 현실에서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 사건, 환경을 바꾸려 애쓰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고 배우자를 순종적인 도구로 만들려 하고 늙어가는 몸을 20대로 되돌리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스크린은 깨졌지만 빛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 장면도 여전히 비극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동시에 스크린을 비추는 영사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신이 아닌 시간과 환상에 관한 최고 수준의 철학적 실험인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고대 인도 경전에 따르면 한 수행자가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여 창조주에게 환상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창조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다고? 좋아. 하지만 지금 목이 마르다. 강가에 가서 물 한 그릇을 길어 오너라. 수행자는 이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고 강가로 갔습니다. 물을 뜨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그는 강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은 마치 갈고리처럼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물을 길어오는 것을 잊고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학식도 뛰어났기에 여인의 부모의 호감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나무 아래에서 물을 기다리시던 창조주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행복에 흠뻑 빠져 세 자녀를 두고 큰 집을 짓고 땅을 샀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이웃과 다투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사업 실패, 그리고 따뜻한 가정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가족과 겉모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며 자신을 소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해 큰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고 집들이 휩쓸려가고 들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아내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를 붙잡고 홍수 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파도가 덮쳐 막내가 휩쓸려 갔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아내를 휩쓸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 자신도 홍수에 삼켜졌습니다. 숨 막힘, 절망, 그리고 추위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삶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의 홍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추위도 없어지고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도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강둑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여전히 물이 반쯤 찬 그릇을 들고 있는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았다. 그때 창조주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물을 길어왔느냐? 내가 너를 기다린 시간은 고작 30초였는데 너는 마치 평생을 산 것처럼 보인다. 알겠느냐? 수행자는 환상 속에서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현실에서는 단 30초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다. 당신은 연금을 걱정하고 사소한 통증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의 며느리가 한 말 때문에 혈압이 오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마치 수행자가 홍수 속에서 질식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 이 생이 끝나는 순간 당신이 갑자기 깨어나 더 높은 차원의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모든 삶이 단지 잠깐의 덧없는 순간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스스로를 때리며 꿈속에서 그토록 사소한 일들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워했을까? 라고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끼어들어 이건 이상주의야. 물질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학, 그것도 엄밀한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자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데이비드 봄은 과학계를 뒤흔든 이론, 홀로그램 우주론을 제안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란 무엇일까요? 가족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반으로 찢으면 한쪽에는 당신만, 다른 한쪽에는 배우자만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하지만 홀로그램은 다릅니다. 홀로그램을 100조각으로 찢은 다음 아무 작은 조각이나 집어 레이저를 비추면 여전히 완전한 가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의 모든 미세 입자가 우주 전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는 부분 안에 존재하고 부분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동양의 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천태종에는 한 생각에 3000세계가 담겨 있다. 나는 최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현재 생각,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3000세계로 이루어진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물리학적 설명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렌즈와 같습니다. 외부 세계는 본래 색깔, 소리, 형태가 없는 혼돈의 에너지 파동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러한 파동을 받아들이고 내장된 프로그램과 필터에 따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으로 투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받는 것은 세상이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은 내 마음이 고통의 주파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끔찍한 세상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과 노년층이 겪고 있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왜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괴로워하고 세상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투영기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허리가 아프네. 또 감기에 걸리는 건가? 하고 한숨을 쉬죠. 보세요. 허리 통증의 주파수를 내뿜으면 홀로그램 우주는 즉시 그 명령을 받아들여 주변 에너지를 동원해 당신의 몸과 협력하게 하고 더 큰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게 합니다. 점심때 며칠 동안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를 키우는 건 헛된 일이고 늙어서 집만 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당신이 내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주파수는 홀로그램 우주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음에 아이가 전화하면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말투로 말하며 아이를 더욱 밀어낼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젊은 시절 겪었던 불공평한 일들, 냉혹한 친척들, 놓쳐버린 부자가 될 기회들을 떠올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만 커집니다. 당신은 결핍과 분노의 주파수를 내뿜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거나 슈퍼마켓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을 당신은 그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직접 인생 이야기를 쓰고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이지만 공포 영화와 멜로드라마만 쓰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으며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1000개의 세계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지옥이라면 주변의 3000개의 세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아귀를 떠올리면 주변은 순식간에 궁핍과 굶주림의 장소가 됩니다. 아수라를 떠올리면 주변은 순식간에 갈등과 질투의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감사를 떠올린다면 비록 허름하고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 당신의 새로운 세상은 낙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이 헛소리라고 자신들의 병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고 할 것을 압니다.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가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 둘째, 갑자기 저건 분장한 배우였구나. 피는 케첩이고 카메라가 바로 옆에 있었네. 라고 깨닫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아마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실용적인 3가지 정신 기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부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의식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약간의 조정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바꾸기입니다. 갑자기 돈을 잃는 것처럼 삶에서 나쁜 일을 겪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분명 분노와 불안일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마음속으로 이건 꿈이야, 이건 홀로그램 투영이야 라고 말하세요. 이 1초간의 멈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와의 습관적인 연결을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정반대의 생각을 심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려던 순간 잠시 멈추고 저 아이는 내 화를 풀어주려고 일부러 반항하는 거야. 정말 연기를 잘하는 아이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비꼬는 투였더라도 당신의 마음가짐은 바뀌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분노는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시적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매일 10분씩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당신의 몸을 단단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1만 개의 반짝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리학에서도 원자는 99.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빈 공간인데 그렇다면 질병은 어디에 생길까요? 종양은 어디에 생길까요? 그 빈 공간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빛이 몸을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러면 만성 통증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당신의 주위를 통해 그곳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이것이 내 병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병은 더욱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찰자 효과로 인해 흩어진 빈 공간으로 바라보면 그 에너지 매듭은 실제로 풀립니다. 이것은 기공이 아니라 생리학적 수준에서 양자역학을 적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은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좋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거지?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을 괴롭히는 질병은 휴식을 취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의 법칙에 따르면 적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차원 에너지가 저차원 에너지를 항상 압도합니다. 감사와 자비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이 주파수에 있을 때 저주파의 불행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모두 꿈을 꾸지만 꿈에는 고수와 초심자가 있습니다. 초심자는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며 땀을 뻘뻘 흘리고 공포에 떨지만 고수는 호랑이를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이 큰 고양잇과 동물은
꽤 위풍당당해 보이군. 그냥 타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같은 호랑이이고, 꿈도 여전히 같은 꿈이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었기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부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수양을 위해 외딴 산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거실, 심지어 부엌에서 배우자와 다투는 순간조차도 수양의 장입니다. 모든 생각과 위도는 우주의 다른 버전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회색빛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채로운 홀로그램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전환은 빛보다 빠릅니다. 단지 생각 하나일 뿐이니까요. 이 하나의 생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인류가 동시에 순수한 선의의 생각을 내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쟁은 멈추고 전염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류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작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암울할지 평화로울지, 질병에 시달릴지 활력이 넘칠지는 사회보장연금 액수나 자녀들의 귀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어떤 영화로 만들어갈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론은 이해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투영일 뿐입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를 보듯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조용히 관찰하고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괜찮아, 네가 아픈 거 알아. 다 환상일 뿐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업보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팔걸이를 꼭 붙잡고 울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 중간중간 멈춤도 있었지만 꽤 재밌었어. 라고 한숨을 쉬며 극장을 나와 밝고 현실적인 바깥 세상으로 걸어나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눈을 감고 판단도, 과거 회상도, 바깥 세상의 어떤 생각도 멈춰보세요. 이 시끄러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완전하고 충만한 마음뿐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막에서 어떤 장면을 연기할지 결정하셨나요? 리모컨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